대다수 사람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특히 어떤 기대와 희망을 지닌 채 잠이 들면 가끔은 꿈속에서 성취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꿈이 아닌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하게 됩니다. 반대로 악몽을 꾸게 되거나 도저히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 세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불행한 상황이 꿈이길 바라기도 하고 행복한 순간에는 볼을 한번 꼬집고는 꿈이 아니길 바라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꿈과 현실의 경계를 오가면서 삶의 태도에 관한 물음, 욕망과 이상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인생에 대한 가치 등의 질문을 던지는 문학작품 구운몽을 재해석하였습니다. 성진이 양소유가 되어 팔선녀를 만나듯 관람자가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작품들을 만나 꿈과 현실의 세계를 넘나듭니다. 구운몽은 조선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도예된 작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구운몽도가 전해집니다. 구운몽의 핵심적인 사건을 단편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김인경의 육폭 구운몽도는 단정한 성과 수려한 색으로 관람객을 소설 속으로 안내합니다. 또한 각각의 이야기 사이로 그려져 있는 구름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동시에 꿈속의 이야기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파란만장했던 김만중의 굴곡진 삶을 꿈이라는 환상의 세계에 보내 잠시나마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처럼 이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들을 꿈의 세계로 초대하여 현실의 문제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줍니다. 팔폭병풍으로 이루어진 이유주의 구운몽도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구운몽도 팔폭병풍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1. 성진과 팔선녀 돌다리에서 만나다 2. 진채봉을 만나다 3. 낙양기생 개서머를 첩으로 맞이하다 4. 여장하고 정경패에게 검은고로 구애하다 5. 선녀로 변장한 가춘운에게 속는다 6. 자객 심료연을 첩으로 맞이하다 7. 낙유연에서 기회를 겨룬다 8. 육간대사가 찾아온다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러스트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넘치는 개성과 자유분방함이 있으며 산뜻한 색상으로 낭만과 사랑이 가득한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구운몽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운몽도는 중국풍의 복식을 가지는데 이유주가 모사한 이 작품은 한복을 입고 있어 당시 구운몽이 얼마나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한 작품인지 말해줍니다. 진일환 작가는 수많은 산을 오르내리며 경험했던 자신의 이야기와 산속의 흔적들을 연결지어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상상이 아닌 현실의 이야기를 담담히 담아내는데 그래서 관람객들은 작가가 느꼈던 감흥이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고 낯설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작가의 작품에 나타나는 운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진일환 작가의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주로 새벽의 풍경을 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물이지만 작가는 변화하는 구름의 모습에서 자연의 에너지를 포착하여 함께 구현한 것입니다. 9사람이 겪어나가는 사건들을 흘러가는 구름에 빗대어 표현한 구운몽처럼 작가는 천변만화하는 구름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자신의 삶을 산수에 녹여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히 삶과 죽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고현지 작가는 이러한 문제에 천착하여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풀 수 없는 메아리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그것을 작품에 담아냅니다. 이러한 사유 방식은 자칫 인생 무상이라는 결말에 빠지게 되는데 작가는 한 발 더 나아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과정의 도달점에 안착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행되었는데 이후 육체의 상실과 정신의 행방에 대한 탐구, 삶의 궁극적인 이유, 다양한 인과관계가 얽힌 복잡한 삶의 구조를 화폭 안에 표현합니다. 여성을 상징하는 긴 머리와 그보다 더 긴 혀를 가진 동물이라는 러시아 속담에서 전개된 정해나의 긴 머리와 그보다 더 긴 혀를 가진 동물의 실종은 혀도, 입도, 얼굴도 없이 사라져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여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미디어를 통해 접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소외되고 사라져가는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동시에 이러한 현실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질책하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그 속에는 작가 자신이 경험했던 여인으로서 견뎌야 했던 무게와 침묵을 보여줍니다. 익숙한 듯 낯선 이재석의 작품 속 텐트는 군복무 시절의 사건과 경험으로 시작됩니다. 훈련을 받던 중 사고를 당해 알코올 냄새 가득한 병원의 침대 위에서 보낸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군대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대 사회가 가진 구조적 모순을 이야기하기 위해 당시 경험했던 사건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점차 일상의 소재로 변하게 되며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후 안과 밖의 구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의 시기와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스스로 격리를 자처하며 캠핑을 떠나는 모습에서 아이러니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작가는 이를 놓치지 않고 화폭에 담아냅니다. 이지영의 인물원은 짐작하듯 동물원에서 시작됩니다. 인공적인 공간에 갇혀있는 동물들을 보며 자연을 배운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합니다. 오늘날 갇혀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해진 일과를 따르는 것은 동물원의 동물만이 아닙니다. 익명의 시점은 끊임없이 늘어진 책상 앞에 사람들이 최소한의 옷만을 걸친 채 앉아 있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육되고 길러지는 인간 삶의 단면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규율이나 보편 상식, 체계,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서도 우리는 개별 인간의 욕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우리가 모두 다른 개성의 결과물을 빚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환경과 수많은 주변의 말들 속에서 진정으로 원해서 선택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선택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주체적 삶의 태도를 자문하게 합니다. 민성식의 작품에는 현실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려는 작가의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집, 오토바이, 낚시, 캠핑, 요트 등 자신이 꿈꾸던 욕망을 상상의 공간에 부감으로 그려 긴장감 넘치는 화면을 선사합니다. 또한 화면을 가로지르는 면 분할과 강한 색채의 대비가 인상적인데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작품의 오브제들은 수리 중이거나 공사 중인데 이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이루며 살고 싶은 작가의 바람이자 오늘날 현대인들의 바람을 보여줍니다. 이현지는 여행지에서 본 똑같은 형태의 나무들을 마치 개성을 잃은 현대인들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작업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중첩되어 나열되어 있었는데 점차 울창한 숲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숲의 사이사이에는 숨겨진 세상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오브제들이 부유하고 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지나가는 구름은 몽환적이고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현실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고 낯선 곳으로 부유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자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면경은 자연물과 인공물이 미적, 기능적으로 갖추어진 정원을 그리는데 그 정원에는 서로 다른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정원의 중심부에는 분수대가 자리하고 있어 주변 자연물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나무들은 버팀목과 같은 보호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정원을 감싸고 있는 장막은 유대감을 형성해주는 매개물이며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소재입니다. 어느 시기보다 올해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의 깊이는 다를 것입니다. 그 절망감을 이기는 힘은 결국 주변을 돌아보며 서로의 의지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양소유의 삶이 성진의 삶보다 더 나은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면에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세속적 욕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귀영화도 인생 무상의 결말도 아닌 욕망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욕망의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허망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은 유한한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것이 무한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와 같은 선택의 문 앞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